살펴놓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86페이지 보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거 일단 구별할 줄 알면 되고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알면 됩니다. 책은 86페이지 피시고 이제 강의 노트는 어디냐면 17페이지. 자,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돼요. 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구두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신청서를 내야 된다. 등기 신청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신청 정보. 이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첨부 정보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부동산 표시가 신청 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증명하려고 첨부 정보를 내야 돼. 그럼 첨부 정보가 무엇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될까요? 예? 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해야 돼. 뭘 가지고 증명해야 돼? 부동산 표시 증명하는 서류가 뭐예요? 예?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는 뭐라고 했어요? 대장이라고 했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이거 전부 다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를 했다면 원인 증명 정보가 뭐예요? 계약서에 있어야지. 거래 신고 있으면 거래 신고 필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당사자가 있으면 당사자 여기에 즉 의무자 권자가 있다. 그럼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인적사항을 증명하려고 조명 초본을 내라고 합니다.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들어가야 되니까 등본 한 통을 내야 돼. 그 다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들어가야 돼. 다 공동신청이므로. 그다음 각종 세금 낸 영수증 이건 뭐 그 납부 증서가 있으니까 그거 다 대체돼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 정보에 기록된 것은 다 첨부 정보로 증명을 꼭 해야 돼요. 이건 각 등기마다 종류가 다르겠지. 단순히 이 사람 소유자가 주소만 바꿨다, 이름만 개명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 한 통 내면 되겠지? 예. 건물 증축했다, 그럼 뭐야? 건축 대장을 내야 되겠죠? 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정보냐, 첨부 정보냐, 요걸 구별할 문제 첫째 나오는 것이고, 작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일부에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한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도면이 들어가야 돼. 도면. 도면은 신청 정보일까? 첨부 정보일까? 예? 첨부 정보지. 신청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신청서는 여러분들 이 책에서 참고로 여기 글이 양식이 안 나와 있어서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제가 요약집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신청 정보라는 건 신청서 양식은 갑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동산 표시라든가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의무자, 권리자 표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첨부 정보에는 신청 정보에 드는 걸 전부 다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일단 구별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이 첨부 정보 중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게 뭐가 있었죠?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이라든가 원인증명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신청정보 여기서 이 신청정보 관련해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건 간단하게 강의 노트만 봐도 충분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정보는 한 건당 몇 개씩 낸다? 하나씩 내는 거다. 이걸 일건 일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예외가 일괄 신청 거기다 써놓습니다. 일괄 신청은 여러 건의 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내는 걸 일괄 신청이라고 그래요.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을 하려면 관할 등기소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도 같아야 되고 등기 목적도 같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없지만 당사자까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도. 그 다음에 신청서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데 원래 기명날인은 중요한 등기에 대해서 기명날인 했었는데 이 중요성은 인감증명을 가지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명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등기인 서명이 허용됐었어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보면 이런 걸 가지고 문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 문제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다음에 신청정보 중에서 요거 필요적이다. 여러분들 필요적이다. 필요적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빠졌다. 흠결. 이게 빠졌다면 등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각하. 필요적 정보가 빠지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정보는 흠결 있으면 각하된다. 근데 임의적 정보라는 게 뭐냐? 임의적이다. 이것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약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느냐? 원인증명 정보인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면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걸 임의적 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 대표적으로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 기간, 공유물 불분할 특약, 그 다음에 권리 소멸 약정 이런 것이 임의적 정보의 대표적인 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는 2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장을 찍어야 돼. 이걸 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 당사자 중 1인만 간인해도 돼요. 이거는 계약서가 달라요. 즉 계약서 같은 건 전원이 다 간인해야 되겠지만 이건 각 당사자 등 1이라는 것은 여기 매수인 3명 있다. 그럼 이쪽에서 1명, 이쪽에서 아무나 하나 이런 얘기예요. 각 당사자 중 이쪽에서 어느 한 명씩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당사자 중 1인만 간인해도 되고 요 간인이 페이지 중간에 도장을 찍는 거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서명했을 때는 페이지에 연결돼서 서명하면 돼. 이렇게 페이지에 2장이다. 그럼 여기다 김아무개 이렇게 연결 쓰면 이게 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는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요 임의적 정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강론에 가면 오히려 필요적인 걸 기억하게 돼요. 각종 등기별로. 예를 들어서 지상권에서는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써라.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오히려 필요적인 건 오히려 강론적인 문제에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인증명 정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하겠냐면 자,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라? 원인증명 정보. 원인증명 정보가 뭐라 했어요? 각종 계약서. 알았어요? 근데 이 원인증명 정보는 법률행위나 법률 사실 증명한 정보인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거민계약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원인증명 정보는 원본 자체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요건이 좀 완화됐다는 얘기는 지금은 계약서 가지고 등기 필증을 만들지 않아요. 등기 필증 제도가 없어졌어. 등기 필 정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원인증명 정보 요건을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거기 거민제도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건 지금까지 나온 건 요 정도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원인이 계약해야 돼. 반드시 원인. 등기 원인이 뭐냐? 계약해야 된다. 즉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거 이런 건 거민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할 때, 즉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다. 요 조건이 맞아야 돼. 요때만 자 거민을 받아서 계약서를 내라. 이 거민권자나 절차 이건 중개사법 문제예요. 등기에서 그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이 거민은 물론 행정, 시장 등으로부터 거민을 받아. 행정청으로부터. 이것은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탈세를 막고 미등기 전매를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민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더 강화된 제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가 유진되는데 이거보다 강화된 제도.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조건이 계약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거민을 받기 때문에 거민 안 받는 게 언제냐 물어보면 당연한 겁니다. 계약이 여기서 계약이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나 계약이 아니면서 이전한다. 이런 경우는 거민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아닌 게 뭐야? 전세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전 등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민이 아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 계약이 아니면서 이전하는 게 뭐야? 수용으로 인한 이전, 경매로 인한 이전, 상소로 인한 이전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전하지만 계약이 아니므로 거민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건 문제 없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요거와 좀 비교해서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계약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민 대상이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째 언제냐?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당사자라면 얘들이 당사자야. 계약 내용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본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 거민할 필요 없지. 본인이 당사자인데. 탈세할 염려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본인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민 받은 거로 보는 거. 즉 거민 간주 의지하는 게 있어요. 의지. 거민 가도 이렇게 간주 본다. 간주해버리는 게 있어요. 간주. 대표적인 게 세 가지죠. 어떤 거? 토지거래 허가 받았을 때. 자,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 그러면
중개사법에 가면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 그 다음, 자,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면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 역시 거민 받은 거로 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민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속에 거민 내용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초등학교 졸업증, 이것은 대학 졸업증. 그럼 대학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으니까 이 속에 다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나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거래 신고했다면 당연히 거민은 받은 거로 보기 때문에 거민계약서를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시험에 자주 틀리는 게 뭐냐? 판결 받았을 때, 오늘 아까 봤던 이행 판결 받았을 때 거민을 받아야 되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판결은 왜 받느냐? 이건 법원에 가서, 지방법원에 가서 판결 받는데 이유는 왜 받았어요? 단독 신청하려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단독 신청하러.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하니까. 그럼 취지가 다르지?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 이건 시장 등이 거민해 준 거예요. 그러면 판결 받았어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의 속성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 판결서 자체에다가 거민을 받아야 돼. 판결서 자체. 요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판결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판결서 자체의 거민을 받는다. 그 다음, 계약의 대상이 무허가 건물인지 허가받은 건물인지 이런 건 거민에 영향 안 미칩니다. 무허가 건물을 매매해도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이라면 거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여부, 그 건물이 허가 받은 건지 아닌지는 거민에 아무 영향 안 미쳐. 그리고 여기서 또 출제했던 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 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거민을 받느냐? 거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출제된 것들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자, 제일 많이 된 게 판결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판결서 자체의 거민을 받는다. 무허가 건물지라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이라면 당연히 거민을 받는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미 그 허가 내용 속에 지작물에 대한 것은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거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대부분이 현재 무슨 계약이냐? 매매계약이야. 대부분이 매매계약. 그러면 매매계약이라면 물론 소유권 이전은 매매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증여계약도 있고 교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매매일 때는 반드시 6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금 중개사법에 가면. 그러니까 거의 다 거래 신고 제도로 옮겨가기 때문에 대부분 거민 절차가 필요 없어지는 이유가 거래 신고로 대체된 거야. 거민 받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매매가 아니고 내가 증여를 해줬다. 그럼 증여했을 때는 이건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민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더 강화된 제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즉 거래 신고 필증 제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거의 거래 신고 하다 보면 다 받은 거로 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세요. 경매나 수용이란 이전 등기라면, 자, 경매나 수용은 계약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민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토지거래가증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 거민 받은 거로 봤어. 그러니까 따로 거민계약서 낼 필요 없지.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매매했어. 무허가 허가 여부는 거민에 영향 안 미쳐. 당연히 거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판결 받았을 때 이건 취지가 달라. 단독 신청해서 법원에서 판결 받은 것이고, 거민은 탈세를 막기 위해서 행정청, 국가가 계약서 내용 좀 보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 받았어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속성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아야 돼. 시장 등이 개인 간에 판결 받는 거 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는다. 이렇게 되고,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란다. 가등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거민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원리만 하면 딱딱 끝나는 겁니다. 굳이 뭐 어렵게 암길 필요도 없고, 원리가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 이 틀만 딱 잡아놓고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는 여러분 이건 책에선 9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93페이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간단합니다. 등기필 정보 나올 수 있는 것은
언제 제출하느냐 하고 필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등기필정보나 필증이 없을 때.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 등기필정보가 아까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겠죠. 그럼 이걸 언제 내는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개념상 요건 구별해야 돼. 등기필정보란 말 썼으면 신청정보에 입력하는 것이고, 등기필증이란 말 썼으면 이건 첨부해서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이걸 첨부정보 내는 것이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던 사람은 신청정보란에 입력하는 그것이 있어요. 등기필 정보를 입력하는 그곳에 요 내용을 비밀번호하고 등기필 정보 내역을 다 입력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시험 관련 두 가지다. 첫째 뭐냐? 등기필 정보 언제 내느냐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 어떨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등기필 정보가 문제되는 건 두 가지 단계. 이것도 언제냐? 두 가지가 신청 단계냐?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거냐? 아니면 등기를 다 마친 단계냐? 마친 경우냐? 요걸 다 완료한 경우냐? 요게 문제되는 거예요. 요게 대부분 문제되는 건 여기만 문제돼. 여기. 근데 지금은 여기도 문제되는 거예요. 신청 단계에서는 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라는 거예요? 신청 단계? 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무자의 진정성. 이건 의무자의 진정성.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의무자 친위. 그러니까 의무자는 어디서 나와 그러면? 의무자는 어디서 나와?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다? 의무자란 개념이 어디에서 등장했어요? 공동신청 나온다 했죠.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다? 의무자? 이거 등장하는 것은 공동신청. 공동신청이라는 것이 뭐라겠죠? 이것은 권리자와 의무자 함께 신청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냈는데, 그럼 언제 제출하냐 물어보면 공동신청에서는 의무자가 존재하니까 항상 내는 거지. 이거 낸다. 그럼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이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왜? 여기서는 의무자 개념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공동이냐 단독이냐 어떻게 하느냐? 법률 행위라면 상대방이 존재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나 물권 변동이 들어가면 다 공동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내냐 물으면 공동신청에서 낸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단독신청은 안 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독신청 하나 여러분 아까 기억하라는 게 있지? 판결 중에 어떤 거? 승소한 두고, 이거 조심해. 승소한 두고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 했지. 의자가 아까 동그라미 빨간색 이거.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는 낸다. 이거 예외 하나 기억해주고, 원래 공동 신청이면 내는 거지만 여기도 예외는 있어 하나. 뭐냐면 환매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는 내지 않아. 왜 그러냐면 환매 특약 등기라는 것은 매매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라면 이렇게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게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가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 내는 거야. 환매는 거꾸로 대사오는 거야. 그럼 매도인이 권자고 매수인이 의무자 돼서 이것도 공동 신청하는 거야. 그런데 매수인은 즉 이전 등기가 자기 앞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필 정보가 없는 거야. 이 등기는 즉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이거 두 개는 동시에 신청해야지 따로따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동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서 2장 쓰는 거야. 별개로.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장,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1장 써서 동시에 내는데, 이때 매도인은 얘가 과거에 부동산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가 있지만 매수인은 아직 등기필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이지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공동신청이라면 의무자가 존재하고 등기필 정보를 내지만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 없어서 못 낸다 얘기. 그리고 단독 신청이라면 낼 필요가 없지만 판결 중에 두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내야 된다는 거. 간단하죠? 그다음 진정성이 보장되는 게 있어. 누구? 관공서. 관공서는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의무자일지라도 이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요 정도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신청 단계 문제인데,
자, 그 다음 신청 단계에서 만약 이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어. 멸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증명을 해야 돼. 의무자가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봤더니 매도인이 매수인 돈 주면서 잔금 주면서 등기필 정보 달라고 했더니 어디 있는지 찾질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 했지? 증명을 해야 돼. 본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등기로 직접 나가야 돼요. 만약 등기필 정보가 있으면 안 나가도 됐었는데 이것만 넘겨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직접 나가야 돼. 뭐 가지고 나간다고? 신분증 들고 나가야 돼. 신분증에는 5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증.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돼. 거기 뭐가 나와 있다고? 사진이 들어가 있어. 사진과 본 얼굴 다 대조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 등기관이 직접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멸실됐을 때 의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 의무자 직접. 그러니까 직접 출석을 것은 임의 대리로 안 된다는 거야. 즉 본인 나가지 않고 딴 사람 내보내면 안 돼요. 신분증 가지고 본인 직접 나가야 되는데 의무자 본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법정 대리는 가능해. 법정 대리인이 나가는 건 괜찮다. 이건 된다. 자,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 눈으로 직접 보고 뭘 작성하냐? 확인조서. 이 확인조서는 등기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직접 나갈 수 없다면 대리인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때 대리인은 자격자 대리인에 대해서 자격자 대리라는 것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등기관은 아니지만 공익의 대변자로서 신분증 가지고 본인 여부 확인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확인 서면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확인 정보라고 합니다. 확인 정보 또는 확인 서면 옛날 표. 이것은 우임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 정보를 작성할 수 있고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한다. 그럴 때는 일방 즉 이쪽에 상대방한테 우임해주면 이 우임할 때 우임장 써줘야 돼. 그러려면 공증사무소 가야 돼. 공증. 그래서 공증인한테 가서 자 신청서나 우임장 중 의무자 이름 쓴 부분 이름 쓰는 부분 공증받으려면 의무자 공증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을 받고 공증서 여기 공증정보라고도 공증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이 공증을 받아서 요걸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필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없을 때는 직접 출석하는 방법, 자격자 대리인 이런 법무사 등에게 확인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 공증인한테 가서 공증받는 방법 셋 중에 택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등기 업무를 이런 자격자 대리인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 정보, 확인 서면을 많이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걸 굳이 이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셋 중에 택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필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멸실됐을 때 3가지 방법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는 거기 보면 언제 내느냐? 공동신청에서 낸다. 단독신청이라면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인 공동신청일까요? 단독신청일까요? 아까 했었죠? 포괄 승계인 뭐야? 공동신청했었잖아. 매매를 해놓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 상속 등인 단독신청이지만 공동신청이니까 내왔네요. 내는 거예요. 유증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 묻지 않고 유증은 전부 다 공동신청이에요. 알았어요? 유증은 등기 절차는 다 공동신청.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아까 뭐라 했지? 공동이지만 안 낸다 했어. 예외 하나. 왜냐하면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 없어서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 판결 중에서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 이땐 낸다 했지. 촉탁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관공서가 주체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야. 믿을 수 있다 해서 없다 했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왔네요? 안 내는 거예요. 촉탁 등기라는 관공서가 주체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장되는 거니까 안 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개념만 이해하면서 약간만 머리 굴리면 됩니다. 자, 멸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할 때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이때 임의대리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왜? 본인 얼굴 직접 보여줘야 돼요. 신분증 들고. 그러니까 오늘 학원 가니까 바쁘니까 안 돼요. 친구 내보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출석한다고 했을 때는 의무자가 임의대리 방식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리고 만약 의무자 자신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든가 한 3살짜리야. 그럼 누가 나가? 법정 대리 나가면 돼 이때는. 즉 법정 대리 방식으로 되지만 임의 대리 안 되는 게 직접 출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리인인 법무사람 변호사가 뭘 작성한다고 했어 아까? 확인정보 내지는 확인 서면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신청서나 우임장 중 의무자 이름 쓴 부분을 공증받아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요게 이제 시험 관련해서 그렇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청 단계, 여기서 아는 거예요, 요거에. 요 신청 단계에서. 그런데 끝나고 나면 뭐냐? 끝나고 새로운 권리자한테 또 다른 등기 필정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 이 사람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이걸 내라겠어. 그럼 등기관이 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제공됐다면 아, 진위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추정해버려. 그러니까 진정성을 어느 정도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권리자는 뭐냐? 이 사람은 등기 끝나면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얘한테 또 만들어줘. 그러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의 진정성만 확인하면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등기필 정보는 고역할 밖에 안 넣는 겁니다. 권리자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지. 그럼 이렇게 돼서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다 이게 또 팔아먹으려고 그래. 팔 때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또 의무자. 여긴 또 뭐가 돼? 권리자. 그러니까 의무자는 요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내주면 되고 여기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소유권이 넘어가면 종전 쓰던 거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대부분 그 뒤에 막 이렇게 이렇게 서류돼 있을 때 뒤에 다 붙어 있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자, 이렇게 물론 거기 세금 낸 거 이런 건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쓰려고 좀 확인한 경우 있지만 특별히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필 정보가 이렇게 신청 단계 지금 이걸 얘기하지만 마친 경우는 좀 있다가 이건 언제 만드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기입 등기 이럴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 자, 그다음 강의 노트는 18페이지 피시고 여러분 책에서는 94페이지 펴보세요. 94페이지 피시면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증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여기에 대표적인 것인데 이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판결일 때의 특칙 요것까지만 정리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토지거래 허가서와 농취 등의 차이점이 뭔가를 잘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증은 자, 이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증명 정보 없으면 그 계약 내용이 무효가 되거나 자, 미성년자 같으면 취소 사유가 되거나 또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 같으면 대항력이 없어지거나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효인 등기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취소권 행사하면 애써 심사해서 해놨더니 취소가 되어 또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다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하고 농취증 이 두 가지가 구별하면 되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서를 보세요. 이것은 차이가 있죠. 농취증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모든 허가구역의 모든 등기 아니고 소유권과 지상권만 돼. 소유권. 권리 중에서 소유권과 지상권만 허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상계약에 대해 유상계약. 이 얘기는 무상일 때는 여기서 유상에는 무상일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증여라든가 이런 거. 또 계약이 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인 경매 같은 건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약이 포함된다.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과열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예약 단계에서 통지하는 거예요. 즉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는 거지 본등기할 때 허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기 종류는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 두 가지.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여기에 대해서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여기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근저당권이다. 전세권이다.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유상에 대한 무상, 즉 증여됐다. 지료 부담이 없는, 지료 약정이 없는 지상권 설정한다. 이건 다 무상이라는 얘기야. 그럼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이 아니야. 즉 경매라든가 상속이나 수용 이런 건 계약이 아니잖아. 허가 대상이 아니야. 또 계약 속에는 예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할 때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허가가 대상이 되는 게 언제냐? 즉 계약 시 계약할 때 또 중간에 한번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등기 신청 시 등기 신청할 때 이렇게 볼 때 허가구역이 계약 시 허가구역이었어. 그런데
등기 신청할 때 해제돼 버렸네. 그럼 허가를 낼까 안 낼까? 등기 신청 시 허가 구역 해제됐어. 낼까 안 낼까? 에? 계약신 허가 구역이었어. 근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한 달 있다 해제돼 버렸어. 허가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그럼 거꾸로 계약신 허가 구역이 아니었었는데 계약해놓고 나서 있더니 잔금 치기 바로 직전에 허가 구역 지정돼 버렸네. 허가 구역 지정됐어. 허가 낼까 안 낼까? 에? 안 냅니다. 계약신 허가 구역이었다가 중간에 해제돼 버렸어. 다시 등기할 때 또 허가 다시 지정됐어.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어느 하나라도 허가 구역이 아닌 게 되면 안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시점을 물어볼 때는 요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계약 시부터 등기 신청 시까지 허가 구역 계속 지정돼서 유지가 됐을 때 허가서를 내는 거지, 중간에 해제 지정이 풀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내는 게 아닙니다. 저런 건 책에 없지만 저희 법무사 시험이라면 저까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 중개사 시험이라면 이렇게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계약 전제로 여기 예약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이런 권리가 아닌 권리, 그 다음에 무상인 권리, 계약이 아닌 거, 이런 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농취증은 어떠냐? 농취증은 대상이 이건 농지에 대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이것은 첫째 농지라. 자, 농지란 건 지목이 딱 정해져 있어야죠. 어떤 거? 전답, 과수원.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긴 유상이든 여긴 무상, 또 이게 묻지 않아요. 유무상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 유무상 계약, 단독행위, 즉 법률 행위기만 하면 돼요. 법률 규정 빼놓고 법률 행위.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만 돼요. 소유권, 즉 지상권과 아무 상관이 없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농취증과의 차이점이, 농취증은 무상으로, 즉 증여를 농지를 증여받았다. 그래서 농취증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권 이전만 되기 때문에 지상권과는 상관없고 이전 가등기할 때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등기가 취득이니까 소유권 이전받는다는 것은 본등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긴 허가는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았지만 예약이 포함돼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주체는 이전 등기할 때이기 때문에 가등기할 땐 농지취증 대상이 안 된다. 요런 기본적인 특징만 좀 알아두시고 거기 내용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증 보세요.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려고 그래? 허가 받아 안 받아? 가등기랑 무조건 받아야 돼요. 예약이니까. 그 다음에 지료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상권은 대상이 되지만 지료지급이 없다는 건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은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지.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예, 가등기 무조건 받는 거예요. 담보가등기든 청권보전가등기는 가등기의 경우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이나 유증이나 이건 전부 다 법률 규정이거나 즉 계약이 아니거나 무상인 경우들이에요. 신탁등기 같은 건 무상입니다. 그래서 신탁법상인데 턱으로 신탁법상 신탁등기예요. 그거만 고쳐주시고, 자, 이것은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들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럼 농취증에서 그 하나 주의할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취, 요 개념을 주의해야 돼. 여기서는 주체를 물어보는 거야. 즉 이것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국가가, 즉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해야 되는 거, 요걸 해주려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자체가 있는데 농지를 누구 걸 취득하냐에 따라 달라져 이게. 즉 요 개인들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취득할 때는 농지를 내야 되겠지. 개인이 가진 농지를 국가가 가져가, 이때 낼 필요가 없어. 알았어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이 취득할 때는 증명서를 내지만 개인으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얘들이 취득할 때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개념. 그래서 그거는 이해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 취득할 때는 증명서를 내야 된다. 그렇지만 거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땐 안 낸다. 그 다음 아버지가 아들의 농지를 증여했어. 증여도 뭐야? 여기 무상이지. 그러니까 농취를 내야 돼. 증여 계약이니까. 그 다음 남편의 농지를 부인이 상속받았어.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지. 자기 의사표시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허가 정보 등에 대해서 이건 조문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판결을 받으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일 때는. 등기 규칙에 가면 판결일 때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판결일지라도 특별조치법에 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면 다시 또 반드시 내야 돼요.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판결을 통해서 이걸 우회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취증을 내야 되는데 만약 자 A 소유 농지를 B가 취득하려고 봤더니 이 B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이걸 농지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등기 규정을 찾아보니까 아 판결 받으면 된다더라. 그럼 판결 받으면 간단히 끝날 수 있지. 판결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 이제 고정관념을 깨시고 판결은 생각하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 서로 짜고 오면 굉장히 쉽고 그냥 끝까지 가려고 싸우려면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서로 짜고 판결 받으려면 간단해. 민사소송은 실체 진실 발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2번 이상 이 사람의 어떤 그 법원에 출석을 2번 이상 안 하면 원고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만 나와. 그러니까 서로 짜고 오면 금방 판결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판결 받아 얘기면 농지 취득할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판결 받아 농지 가져가 버리면 농지법 규정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판결서일지라도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 다시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표현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 여기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중에 제3자 허가 정보는 판결일 땐 낼 필요가 없다. X. 그렇지만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내야 된다. 요 규정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책에서는 여러분 95페이지에 설명된 거예요. 95페이지 잠깐 그 양가로 책을 보세요. 뭐냐면 세 번째 줄 등기 원인증명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특례가 나온 게 있지. 거기 보면 첫째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조문 내용, 등기법 조문 내용이에요. 자,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는 제3자 허가 등을 증명한 서류 이걸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외가 뭐냐? 판결에서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 허가 동의 승낙 신고 등이 요구될 때는 원인증명 정보인 판결 등에 해당 허가서 등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가서 등 이걸 반드시 다시 내라. 알겠어요? 반드시 다시 내라. 그래서 자 이것은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 허가서는 허가구로 지정됐거나 농지하면 내야 되는데 등기법 가보니까 판결일 땐 낼 필요 없더라. 근데 판결지라도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판결서 일자도 허가서 등을 다시 내라. 요 내용을 알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요 논점 요것만 알면 돼요. 더 이상 뭐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에서 98페이지 이건 등기 규칙에 가보면 먼저 순서 98페이지에 보세요. 그럼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가 총 8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인감증명은 직접 방문 신청할 때만 문제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자신청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대체가 된다. 공인인증서로. 그래서 자 여러분 책에서는 거기 쭉 굉장히 많이 설명돼 조문 다 옮겨놓은 거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칙과 책에서는 98페이지 보면 되고 강의 노트에 보면 딱 정리된 거 요거만 알면 됩니다. 거기서 1호가 원칙이야. 아까 인감증명은 아까 뭐라 했죠? 등기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 했어요. 진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감을 내라고 하는 건데 누구한테 내는 거야? 의무자한테. 그래서 인감증명은 첫째 이건 방문 신청 직접 등기소에 찾아갈 때만 문제된다. 왜? 전자신청의 경우는 전자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여긴 필요가 없어.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하다. 방문 신청 시 이때 인감증명을 제출한 경우가 거기 의무자 진정성과 관련된 1호, 2호, 3호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온 나머지 중에서는 거기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하고 제3자 동의 승낙, 제3자 동의 승낙을 요구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 요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중개 시험에서는 첫째 1호가 이게 원칙이 1호. 인감증명 내는 게 원칙이냐 언제냐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인감증명을 내는 거는 중요한 등기라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중요한 등기 일단. 그러면 중요한 등기인데 누구한테 요구된다 했죠?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요구되는 거야? 의무자한테 요구되는 거야? 예? 의무자. 권리자는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인데 뭐 인감까지 확인해보고 줄게 이런 게 아니고 권리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누가 문제가 생긴다? 의무자. 의무자는 당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이야. 본인의 진위를 꼭 확인해야 돼. 그러면 자, 인감증 원칙은 뭐냐? 첫째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등기 의무자여야 된다는 거야. 의무자. 즉 권리자면 아니고 의무자일 것. 의무자면 그럼 반드시 의무자면 무조건 인감 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아까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면 반드시 내야 돼. 그런데 인감증명은 의무자라고 해서 항상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소유권 등기명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의무자가 소유자여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낼 때 여러분들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만약 A 소유 부동산을 B에게 전세권 설정한다고 보세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자. 의무자는 설정자. 그럼 의무자가 누구라고? 여기 의무자는 A. 그럼 이때 소유자는 누구야? A. 의무자 동시 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그럼 인감을 내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할 때 의무자 집주인이야. 이 사람 인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만약 거꾸로 전세권 설정했던 등기를 이제 전세권 등기 말소 하려고 봤어요. 말소. 말소 하려면 의무자 누구야 이제? 전세권자 의무자 됐지? 의무자 누구라고 말소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전세권자. 소유자 누구야? A. 일치하지 않지?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말소할 때 인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야. 설정할 때 인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왜?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인감증명 이 1호가 원칙인데 인감증명 언제 내는 거냐? 의무자한테 요구된다. 그럼 의무자라서 무조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의무자 동시 소유권자일 때 요구되는 거예요. 의무자 소유권자. 알았어요? 의무자가 소유권 지위를 가져야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물어볼 때 인감증명 가져갈까요? 그럼 첫째 이 등기가 의무자인가를 살펴봐야 돼. 권리자라면 필요 없고 의무자라면 1차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돼. 근데 의무자라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소유권자여야 돼. 의무자가. 이때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전세권자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 인감 필요 없어 이 사람. 그냥 인감 없이 다 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전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정성 보장성 이걸 알고 있어야 이 개념을 알고 있어요. 진정성 보장. 이게 진정성이 누구라고? 의무자의 진위.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진정성 보장 수단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4가지 얘기했잖아. 신청 단계 혼자 오지 말고 어떻게 오라고? 공동신청. 공동신청. 어떻게?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그 다음 뭘 내라 했지? 원인증명정보. 계약서 내라 했잖아. 원인증명정보. 이거 누구? 계약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했지? 그 다음 이행됐다면 뭘 내라 했어? 집문서 땅문서 가져오라 했어? 이거 뭐라고? 등기필정보. 누구 거? 의무자 거. 이거 가지고 의심이 되니까 뭘 가준다? 인감증명을 가준다. 인감증명. 누구 거? 의무자 거. 이게 진정성 보장 수단이야. 그러면 자 중요한 등기는 이게 다 필요해. 이게 다 중요한 등기. 알았어요? 근데 중요성이 떨어지면 굳이 인감 필요 없고 요까지만 있으면 돼. 중요성이. 요까지 다 필요 없고 여긴 이게 필요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중요한 등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야. 알았어요? 인감도 까다로운 인감 내야 돼. 전세권 설정도 중요한 등기야. 여러분이 집 제한물권 설정해서 물권을 제3자 가지고 취득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해. 근데 전세권 말소는 이미 기간 끝나가지고 이제 소멸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뭐가 필요 없어? 인감 필요 없고 요거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면 되고 원인증명정보 해지증서 만들어가지고 서로 도장증 가지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필정보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야. 인감은 필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자 아까 여기서 원칙이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인감을 내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외적인 거 이게. 그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보세요. 소유권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하면 의무자는 누구야? 가등기권자잖아요. 가등기 말소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는 언제 소유자 된다고 했지? 본등기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아직 가등기만 한 상태는 소유자가 안 됐죠. 예를 들어서 자 A 소유 부동산을 B한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만 해놨어. B는 소유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근데 얘가 본등기장 이걸 말소하려고 그래. 가등기 말소하게 되면 의무자 누구냐? B가 의무자잖아. 가등기 명의자가 의무자인데 얘는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인감이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소유권 가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즉 본등기하면 소유자 될 뻔한 사람이란 말이야. 소유자는 아니지만
특별히 별도로 2호에 또 규정돼서 요 따로 규정한 거 예외. 즉 소유권 가등기 명의자가 가등기 말소할 때는 얘는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소유자에 준해서 인감을 내라고 특별히 규정한 거예요 이게. 예,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고 3호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1호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자, 요것과 연결돼 있어. 요 핵심은 3호는 소유권 이외 외에다가 동그라미 요 외.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라면 아까 여기서 했던 거 보세요. 전세권자 전세권 말소할 때 인감이 필요했어 필요 없었어? 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 인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얘가 의무자인데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공동신청 해지증서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 누구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필정보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생겼느냐. 비 보고 말소할 때 전세권 등기필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 돈 내주면서 뭐라고 해야 돼. 얘한테 전세권 등기필정보 받아야 되겠지. 자, 집주인이 끝나고 설정에다 나가려고 하는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돈 내줄 때 얘가 가지고 뭘 받아놔야 돼. 전세권 등기필정보 받아야 이거 말소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할 때 이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임차인들이 전세권 등기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보증금이 좀 큰 사람들은 저는 꼭 하겠습니다. 제 비용으로. 그러면 전세권 등기 해줬어. 그럼 나갈 때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뭘 받아야 돼? 전세권 등기 필정보를 받아놔야 돼. 집주인이.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얘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찾을 수도 없어. 나가버리면. 그럼 말소 필요 서류 구할 수가 없지. 이 서류가 없으면 이거 말소 못하는데 전세권 등기. 그럼 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됐던 말소를 못하면 새롭게 전세권 설정 못합니다. 이건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즉 형식 확정력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전세권 필증을 받아놔야 돼. 등기필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면 요 B는 전세권 등기필 정보를 주면서 전세를 받아 나가면 되고 그럼 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설정자는 이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없다고? 요 전세권 등기필 정보가 어디 갔는지 전세권자 분실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등기필 정보 없으면 어떡하라고 했어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어떻게? 의무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에서 확인 정보를 만들거나 공증을 받거나. 여기서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 얘. 얘가 전세권 등기필 정보 없기 때문에 방법은 직접 신분증 가지고 등기소 나가야 돼. 자기가 전세권자임을 증명해야 돼.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없어? B가 등기 직접 나왔어요. 신분증 들고. 의심의 여지 있을까 없을까? 등기관이 신분증 가지고 전세권자 B라는 걸 확인했어. 의심의 여지 있어 없어? 다시 한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네 여기서. 자 보세요. 그러면 요 사례 지금 전세권 이 전세권 등기를 요 전세권 등기 이걸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공동 신청하면 돼. 집주인하고 전세권자하고. 그 다음에 해지증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가면 돼. 설정자 전세권자 도장 하나씩 다 찍으면 돼. 계약서 만들었지?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하고 받았던 등기필 정보가 있어. 이거 설정하고 받았던 거 이걸 내야 되는데 이 전세권 등기필 정보가 분실해. 없어졌어. 없었으면 아까 등기필 정보 없으면 어떻게 하라 했지? 세 가지. 어떻게? 없으면 세 가지. 첫째, 직접 출석해라. 그래서 뭘 작성해서 등기관이 확인 줘서. 신분증까지 본인 여부 확인했지? 전세권자 얼굴 다 확인했어요. 믿을 수 있어 없어? 전세권자 얼굴 다 보고 다 확인했어. 믿을 수 있어 없어? 이것도 믿을 수 없으면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살면 안 되고 그냥 온 세상이 가짜니까 수행을 하면 돼. 허상이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를 직접 봤으니까 확실히 믿을만 하죠. 예, 믿을만 하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감 안 내. 근데 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전세권자가 등기필 정보 없어서 법무사한테 확인 정보, 확인 서면을 들어왔어. 그다음 세 번째 공증 받았어. 공증 정보. 요 두 가지는 등기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하지. 요 때는 내라 얘기야 이게. 그래서 사무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그리고 아까 등기필 정보 없을 때 조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요 3호 소, 가, 외할 때 외가 뭐냐?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라면 즉 의무자 소유권자 아니란 얘기야. 그럼 요까지만 하면 낼 필요 없는 거야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다음 연결이 여기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뭐가 없다는 거야? 등기필 정보가 분실됐어.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그 중에서 직접 찾아가면 이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근데 두 가지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내면 인감을 같이 첨부해 달라 얘기예요. 알겠어요? 요 연결고리가 복잡해. 그래서 요건 법무사 시험에서 자주 나왔지만 중개사 시험에서 여기까지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요 의무자 진정성 이 3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셨나? 굉장히 엄청난 여러분들 이해력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소유권 이외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첨부할 땐 인감을 내야 돼요.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인감 안 내. 이런 얘기예요. 요게 책에서는 98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98페이지 보면 위에 인감증명 제출 요하는 경우 첫째 1번이 원칙 소유권 등기명인 의무자 거기 밑에 있는 말들은 다 얘들이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다음 2번 소유권 가등기명인이 가등기 말수가 두 번째 이유 맨 밑에 세 번째가 소유권 외에다 동그라미 딱 쳐놔. 소유권 이외 권리명인이 의무자 요까지만 나오면 필요 없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붙어야 돼. 등기필 정보나 등기필증 대신에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가 들어가야 돼. 요게 바로 요 세 번째 연결된 겁니다. 요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요 의무자의 진정성과 연결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구나. 두 번째는 원칙에서 벗어난 특수한 거니까 별도로 규정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입니다. 세 번째가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인데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대신에 요 말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 요게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일단 요거까지만 알면 시험에서는 다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중개사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오니까 뭐만 알아도 되냐면 책에서는 거기 그 5번에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 등기가 나와 있고 6번에 제3자 동의 승낙 요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총 8가지로 했는데 이거는 이게 추가되기 이전 내용이기 때문에 6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시험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나온 것은 4호부터 나머지 5가지는 전부 다 이건 의무자의 진정성이 아니라 증서, 즉 서류가 진정으로 작성됐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한다? 협의 분할할 때만 협의 분할. 요 협의 분할이라는 말 주의해야 돼. 협의 분할. 상소인 간에 예를 들어서 재산을 그중 1인에게 다 넘겨주기로 협의 분할했다. 이렇게 협의 분할했을 때는 전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다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협의 분할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할 때는 아무 인감 필요 없어요. 법정 상속분대로 그냥 지분대로 다 잘라주는 거는. 협의 분할했을 때만 문제돼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문제냐면 여기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는 경우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는 자 여러분들 등기할 때 제3자 동의서를 가져오라거나 제3자 승낙서를 가져오라고는 등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제3자한테 좋은 등기를 해줄까 불리한 등기를 하는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3자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등기는 그 제3자한테 유리한 등기를 해주려고 할까? 불리한 등기를 해주려고 할까? 예? 이 개념이 안 쓰면 이 개념 이해 못 하는 거야. 만약에 등기소에서 여러분 반드시 인감 가져오세요 그랬어. 여러분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했어. 여러분한테 좋은 등기를 해주려고 할까? 불리한 등기를 하려고 할까? 유리한 걸 해주려고 동의서 승낙서 가져오라고 그래? 불리한 부담을 지우려고 동의서 승낙서 가져오라는 거야. 당연히 부담되는 거 유리한 건 여러분들 이 기본 개념이 잡혀 이걸 이해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 점심 먹으라 식권을 나눠주려고 저도 싸놓고 그냥 가져가라 하면 돼요. 동의 바꿔줘야 돼. 그냥 가져가라 하면 돼. 여러분한테 유리한 일 했어 불리한 일 했어? 유리한 식권 나눠주는 거 뭐가 불리한 거야. 이게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한테 10만원씩 뺏으려고 그래. 나 점심 좀 건하게 먹어보려고. 동의 받고 뺏어야 돼? 그냥 막 뺏어야 돼? 그냥 뺏으면 강도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동의하는 사람한테 불리한 일을 하려니까 동의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의서가 위조됐는지 진정으로 작성됐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만들어주면 이건 내가 진위에 따라 만들어주는 겁니다라고 증명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마인드가 안 되면 이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요 시험 많이 나온 거 2가지. 상속자는 협의 분할할 때 이거 협의 분할할 때는 전원 인감 다 상속인 전원 인감. 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 당연히 있어야 돼. 동의자 승낙자 인감을 가져라고 하는 이유는
이 동의서 승낙서를 진위에 따라 작성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증서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든가 동의서나 승낙서가 진정으로 작성됐다는 게 증명이 되면 또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증명이 될까? 이 서류를 공증받으면 돼. 공증받으러 가면 공증인이 요 본인들 신분증까지 다 확인해보고 공증해 주는 거야. 그럼 이게 진정으로 작성된 증명되니까 공증을 받으면 이때 인감이 또 필요 없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이 서류들을. 그래서 그 표현을 이해해 줘야 돼. 상속재산 협의 분할할 땐 상속인 전원의 인감 들어간다.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땐 동의자 승낙자 인감이 들어간다. 근데 이 동의서나 승낙서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진정으로 작성됐다고 공증 받아오면 필요 없어진다. 이 얘기야. 이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인감에 대해서 거기 나머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전에 다 뭐 한자씩 따서 암기를 했었지만 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앞에 세 가지 중요한 거 소가 왜 이거 정리해주고 뒤에 나온 것 중에서는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땐 동의자 승낙자 인감 요 정도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봐 요것을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으면 인감 증명 한다고 제출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 체크해 주세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효기간 인감 증명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자 언제부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써놓으세요. 발행일로부터. 그러니까 발행일자가 빠졌으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유효성 판단 못하니까. 발행일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용도는 매매일 때는 거기다 매도용이라고 써. 매도인감증명. 매도용은 용도 전용이 안 됩니다. X. 용도 전용이 안 돼. 용도 전용이 안 된다는 것은 매수자 이외자한테는 못 쓴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매매했을 때는 이 발급받는 매도인이 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다 지정해서 등본상에 있는 거와 글자가 틀리면 안 돼. 그대로 이 사람이 다 써놓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발급해주면 누구한테밖에 못 써? B한테밖에 못 쓰는 거야. B가 C한테 전매하면서 미등기 전매 이렇게 넘어가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인감증명서상 B 이름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C한테는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전용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일매도용은 전용 안 된다. 용도 전용이 안 된다. 근데 매매가 아닌 매매 이외의 경우는 일반 인감 우리가 이걸 붙입니다. 일반 인감. 일반 인감 증명이라는 것은 용도란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용도란에 보면 이렇게 비어 있어. 근데 용도란 써놔도 여기다 가등기할 때 써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줬어. 그랬더니 이걸 받은 사람이 갖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내봤어. 저당권 설정할 때 이거 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이거. 이거 내는 거 허용된다는 거예요. 즉 일반 인감증명서는 용도 전용이 허용된다. 이게 시험용이에요. 이렇게. 그다음 거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지금 요즘 서명 제도가 자꾸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등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인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인감증명서 첨부에 가름해서 신청서에 서명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동사무소 같은 데 발급받아 와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실무상은 이걸 갖다 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인감증명 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서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참고로 서명은 본인의 고유 필체로 자신의 성과 명, 즉 성과 이름을 글자를 알아보게 쓰는 게 서명이에요. 여러분들 서명을 하면 그냥 낙서하고 마는데 그게 서명이 아니고 필체를 이게 홍길동이 썼구나라고 알아보게 해주라네. 그래야 서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까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간단한 거 더 보겠습니다.